법원이 중재한 걸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현주 사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방심위 위원장 정현주 내정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워낙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줄리다 윤석열이다 뭐 시끌시끌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 다 언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를 하고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제대로 된 기준으로 일한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꼬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당선되는 일도 당연히 없었겠죠. 자, 오세훈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서울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언론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비슷한 사안에서도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여전히 조중동은 이 포탈의 노출도를 등에 업고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중이죠. 언론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에 이 감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중동은 또다시 세대별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뻑과 같은 유튜버도 2030 탓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중동도 열심히 20대와 지금의 정부 간의 이간질 놀이에 푹 빠져 있고 실제 20대들은 거기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20대들만을 뭐라 그러기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언론들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정현주라는 인물이 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조선일보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뒤집어졌다는 건 곧 좋은 임명이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보도를 한번 볼까요? 정현주 노무현 탄핵 때 편향 보도 KBS 내부서도 권력 하수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던 저는 정현주가 노무현의 하수인이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KBS는 노무현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를 엄청 많이 보도했어요. 노무현 지지자들은 정현주 사장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탄핵 때 편향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 당했을 때 그 탄핵의 부당함을 KBS가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편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탄핵을 했었던 인간들이 편향적이었지 그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니까요. 아들의 군대 문제라든지 문제가 아예 없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정현주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현주 조선일보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 정현주 사장에게 불만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KBS가 언론 신뢰도 1위, KBS 9시 뉴스가 시청률 1위 몇 년째 기록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KBS를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현주 사장일 때 말이죠. 노무현 지지자들은 불만이 있었던 정현주 사장이었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균형 잡힌 보도를 한다, 균형 잡힌 방송을 한다라는 평을 받았고 그렇게 KBS가 대한민국 방송 중에 가장 신뢰도 높은 방송을 기록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MB가 대통령이 됩니다. MB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언론 장악이었어요. MB가 대통령이 되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국산 소고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수입하지도 않는 30개월령이었나요? 20개월령 이상이었나요? 이거를 수입을 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MB는 이를 갈았죠.
저놈의 PD수첩, 방송국 놈들, 언론 놈들 다 조져라. 다 장악해라. 그렇게 MB는 언론 장악에 들어갑니다. 언론 그대로 놔두면 우리 헤쳐먹는데 매우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당시에 MBC는 누가 갔느냐? 김재철. 기억나십니까? 김재철. 네, 이 얼굴 기억나십니까? MBC를 그냥 말아드신 이 김재철. MB가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MBC를 MB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죠. MB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MBC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는 국정원과 방송장악 공모로 피의자 소환을 당하기도 하고 법인카드 펑펑 쓰다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MBC를 시원하게 말아드신 인간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MBC 노조들을 다 한직으로 보내고 다 내쫓고 어용 기자들 잔뜩 뽑고, 그래서 MBC가 요즘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힘듭니다. MB가 뿌려놓은 똥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천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했는데 공천도 잘 안 주고 팽당했어요.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아무튼 김재철이라는 인물, MBC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MBC는 김재철이라는 인물을 꽂아주면서 완벽하게 장악한 데 성공을 했는데 KBS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연주라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B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예요. 정연주를 빨리 내보내라. KBS 장악해야 된다. 정연주가 버티고 있으면 장악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자, MB의 언론 장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최시중. 기억나시죠?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최시중이 언론 장악에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정연주를 찍어내기 들어가는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털 게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아주 해괴망측한 일로 기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은 MB의 수족들이었죠. 하명수사, 대표적인 하명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양반이 정연주 사장인데요. 어떤 일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와 국세청 간에 세금 관련 분쟁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는 KBS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KBS는 아니다, 우리는 이만큼만 내면 된다. 공영방송인 KBS와 정보부처인 국세청 간의 다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었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연주 사장은 당연히 KBS 사장 입장으로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는 게 회사에겐 이익인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법원에서 중재를 합니다. 국세청과 KBS 얘기를 다 듣고 중재를 해요. 아, 알았어. 니들 얘기 다 알았으니까 중간 금액 여기서 절충합시다. 합의 봅시다. 이렇게 법원이 제시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정연주 사장은 오케이,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거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국세청도 오케이, KBS도 오케이. 그렇게 일이 끝났어요. 자, 여기 어떤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MB는 이걸 물고 늘어집니다. 배임이다. 실제로 이 일을 꼬투리 잡아서 배임죄로 기소를 합니다. 자, 국세청과의 세금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몇 억을 받습니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 받았다는 게 검찰의 배임죄의 근거였어요.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법원이 중재한 걸 받아들인 것 뿐인데 넌 배임이다. 그 당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양반, 기억나십니까? 최교일. 법원이 중재한 걸,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연주 사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어요. 자, 신문에선 어떻게 됐을까요? 조중동은 뭐라고 보도했을까요? 정연주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죠. 검찰이 사냥감을 찍어요. 언론이 물어 뜯어줘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연주라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주는 아무런 잘못을 하질 않았어요. MB의 개가 돼서
하명수사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물어뜯으러 간 이 최교일이란 인간. 그리고 또 이 양반이 서지현 검사 아시죠? 임은정 검사 아시죠? 이분들이 주장했었던 좀 불미스러운 일을 덮은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양아치 검찰 출신이에요. 자, 그렇게 아무 죄가 없는 정현주는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3심까지 가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정현주라는 인물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들어가면서 사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는 데 성공을 하고, 그렇게 KBS를 장악하는 데도 성공을 합니다. 재판이 다 끝났어요. 3심까지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현주 사장의 임기는 모두 끝이 나서 다시 KBS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현주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고 KBS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셈이죠. KBS를 가장 신뢰도 높은 방송국으로 만들었었던 능력 있는 사장 정현주, MB 정권의 언론 장악에 희생당한 정현주 사장이 방심위 위원장으로 임명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선일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절대 안 된다! 편향적인 인물이다! 난리 났습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당에서 언론개혁 입법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죠. 국민의힘 배제하고 바로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한국 ABC협회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영국의 BBC,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만 빼면, 그리고 국민의 집만 빼면 정말 선진국이 확실한데 이 둘이 계속 똥을 뿌리고 있어요. 정현주 사장이 방심위 위원장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방송 심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베짓 하면서 걸리는 스브스 같은 애들 좀 제대로 징계 좀 때리고, 종편놈들 제대로 징계 좀 때리고,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방심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